가공을 잘해서 들어오는 건지 싸서 들어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가공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왔는데요. 그 중에서 1차와 5차까지 가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흐름만 짚어주는 정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장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효율적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어떤 걸 배웠죠? 저번 시간까지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은 1차 가공을 하고 나서 그 1차 가공한 제품들은 기본 도매처 제품과 전혀 다르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만 간단히 가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하지만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품을 등록을 해봐야 되겠죠. 등록을 하고 소비자의 반응이 오는 것들만 우리가 습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측을 해보고 의도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측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샘플 표본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결과치가 맞게끔 결과치를 얻게 된다면 이건 본인만 가지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의 한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소스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의 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내용 그리고 로직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단순히 달에 얼마가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에 오셔가지고 온라인 창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돈도 벌어 보시면서 데이터 관리를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누적된 데이터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과 마진이 높아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마켓 로직과 그리고 어느 키워드 도구에도 알려져 있지 않는 구매자들의 습관성 키워드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물건을 팔아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얻으시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단순히 6개월에 얼마, 1년에 얼마를 보고 절대 사업을 구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1차 가공을 해서 올려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의도를 가져서 다시 등록을 해보고 그 추측이 맞다면 나만의 데이터로 한 개씩 누적시켜 놓는 다까지 배우셨죠? 이렇게만 하면 끝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영상을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상품 소싱을 하는 도매처 선정부터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해 나가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배울래?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법을 배우고 바로 매출을 일으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에서 근본 소싱부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유통업,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유통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개념과 생각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계속 소싱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제가 소싱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판매를 할 때 소싱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중개몰, 하나는 자체 도매 사이트.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개몰에서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사람들이나 자체 도매 사이트 여러 군데에서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사람들이나 제 생각에는 한 8알에서 9알 정도는 대부분 내가
일괄적으로 마진을 측정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차 가공을 했어요. 어떤 도매처, 이게 중개몰이든 또는 자체 도매 사이트든 어떤 도매 사이트에서든지 상품을 가져와서 내가 1차 상품명 가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진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나 이번에 되게 고생했어. 그래서 15% 나는 마진을 측정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2차 가공을 한 시점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차 가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1차 가공 때 가공을 해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여기서 1차 가공에서 내가 얻어지는 어떤 추측과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죠.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2차 가공할 때 적용을 해서 2차 가공을 하겠죠. 조금 더 수월하긴 할 거예요. 그지만 2차 가공을 했다라고 해서 이 2차 가공한 거에 전반적인 마진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겁니까? 1차 가공보다 2차 가공이 쉬웠으니까 여기서 그럼 난 한 6%만 볼래? 자,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누적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누적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차 가공한 건 15%, 2차 가공한 거는 5%, 뭐 3차는 8%, 이런 식으로 마진을 뒤죽박죽을 해놓으면 나중에 3차, 4차, 5차가 됐을 때 내가 5차 가공한 상품명들이 정말 내가 누적된 키워드 툴이 많아져서 경험이 많아져서 가공을 잘해서 들어오는 건지 싸서 들어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변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5년, 5차 가공까지 했는데 2년 정도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럼 2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서 잘 들어온 건지, 가공을 잘해서 들어온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냐면, 처음에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받는 공급 도매 사이트의 기본 마진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일정된 마진을 계속 더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더 고생했다고 해서 20%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많이 뿌리고 많은 표본을 얻어서 그것을 데이터적으로 관리를 하고 누적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본업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본인의 생각과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본인 판단하에 일정하지 않은 비율로 진행하게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 데이터의 정합성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매처에서 소싱 해올 때 왜 여기서부터 기본 마진을 정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도매 사이트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 A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A와 이 B의 업체는 각각 다 다른 업체죠. 그러면 A 업체 사장의 인건비 쓰는 거와 빌딩의 임대료, 그리고 상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원가에 대한 계산이 B와 똑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A와 B 도매업체에서 취급은 하고 있더라도 이 A와 B 업체 각각의 사정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A나 B와 C라는 업체 구별 없이 동일하게 몇 프로를 정한다는 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정합성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정합성 있는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도 그 데이터의 정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매처마다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겠죠. 중개몰과 도매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중개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좋은 공급처를 발라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직접 팔아보시고 이 어떤 업체들이 주문이 굉장히 빠르거나 CS 대응이 좋은 업체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상품명 가공을 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돌아보면 그 2년에 걸쳐서 한 데이터가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품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이 도매처는, 그리고 이 공급사는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일말의 가정이죠. 조금이라도 배송이 빠르고 열심히 하는 공급사의 제품들을 내가 소싱을 하면 아무래도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공급사 코드를 다 발라내서 공급사 코드마다 각각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 코드들마다 어떻습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그 도매처의 코드마다 기본 원가에서 측정하는 마진을
픽스를 시켜놔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A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상품을 소싱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도매 사이트의 기본 상품명 그대로 한번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6%로 등록을 해보고 7%로 등록을 해보고 뭐 5%로도 등록을 해보고, 그 중에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 내가 이거는 순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업무에 대한 효율, 뭐 바쁘고 뭐 CS 양과 뭐 품절과 반품의 양은 도매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팔아보시면서 한 6% 하면 딱 적당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6%를 잡았으면 앞으로 이 도매처는 때려 죽어도 6%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도매 사이트를 6%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1차 가공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6%가 기본 마진이니까 내가 1차 가공한 거는 무조건 3%씩만 붙일 거야. 그러면 6%에 3%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2차 가공을 했어요, 이 도매 사이트는. 그럼 9%에서 또 3%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3차 12%에서 또 3%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 마진에서부터 한 도매처의 상품에서 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계속 붙여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가공했던 데이터들이 정합성이 3년, 4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더라도 누적이 됐을 때 데이터의 정합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업 과정 속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 키워드들이 있으면 내가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한번 팔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탁 판매 사이트로 내가 각 마켓에 이런 키워드들로 광고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테스트를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하는 건 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잘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광고를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났던 경험은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웬만하면 본전 이상은 하는 제품들 위주로 저는 선별을 해서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고 키워드 경쟁도도 분석을 해보고 뭐 11번간에 이런 광고도 때려보고 G마켓에 이런 광고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동종업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업자들은 이런 제품을, 이런 키워드에 대한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온라인 유통의 생태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방법이고,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나중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베이스를 다져나가고, 이게 시간이 누적이 되면 처음에 들였던 시간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점점 더 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매출에 대한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시간은 줄어들지만 이 어떤 CS나 주문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의 농도가 또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것만큼 저는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을 계속 투입하면서 내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폐쇄물 얘기도 들어보고 SNS 마케팅도 들어보고 바이럴 마케팅도 들어보고, 그리고 상위 1페이지에 띄우는 작업들에 대한 상품군들도 별도로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나의 주된 사업의 하나의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판매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것이 남의 플랫폼에서 다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상품을 소싱해오는 어떤 소싱 제품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도 남의 플랫폼, 여기도 남의 플랫폼. 그럼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쪽에서 네이버에서 내가 전력 투구를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시다시피 6개월마다 뭐 좀 로직을 크게 많이 변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조금 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만 내가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 로직이 한번 바뀌게 되는 순간 나의 사업 구조는 모조리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플랫폼 끼워서 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남의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이 생태계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탁 판매의 큰 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엄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